안녕하세요. 그린컴퓨터 아카데미 신용태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축의 종류하고 그리고 축을 좀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피봇 센터 그리고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까지는 기본기에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필기 잘 해주시고 연습 복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박스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커맨드 패널 보이시죠? 여기 항상 지오메트리로 되어 있으니까 박스 눌러서 퍼스펙티브에다가 꾹 드래그해서 마우스 떼고 위로 올려줍니다. 클릭. 자, 그리고 항상 그리시게 되면은 명령어 종료를 해주셔야 된다고 했죠.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계속 박스 명령어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클릭 드래그 할 때마다 박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ESC 눌러서 종료해 주시고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야겠죠. 자, 그리고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디파이에 들어가 보시면 파라미터스 여기 들어가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100에 그리고 50이었나? 25, 50에 25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에서 키 몇 개만 조금 보고 갈게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거는 좀 계속 나올 거니까 그리드 끄는 거는 알파벳 G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드 G 눌러서 꺼주시면 되고, 화면 정렬은 Ctrl Alt Z, 이거를 마우스 위에다 갖다 대고 Z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화면 정렬, 여러분들이 만든 오브젝트의 위치를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Ctrl Alt Z. 이거 기억해 주시고, 아마 첫 시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기억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리고 오브젝트 그렸으면은 항상 여기 무브에 셀렉트 앤 무브에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 무브 트랜스폼 0,0,0으로 보내주는 건 항상 습관처럼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다음에 컨트롤 알트 Z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나만 한번 크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Alt W 눌러가지고 이 화면만 좀 보도록 하고, 자, 우리가 이번에 배울 거는 얘입니다. 뷰라고 되어 있죠. 뷰라고 되어 있고 스크린, 월드, 패런트, 로컬 쭉쭉쭉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제가 설명드릴 거는 뷰하고 월드하고 로컬입니다. 로컬. 물론 그 외에 또 다른 뭐 기능들도 있겠지만 일단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알고 들어가셔야지 다음 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축은 뷰예요. 이 뷰, 월드, 로컬이라는 애들이 축의 종류입니다. 축의 종류 중 하나인데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뷰축이에요. 그럼 이 뷰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좀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자, 지금 이 퍼스펙티브에서 여러분들이 기즈모라고 하죠. 이 기즈모를 봤을 때 X 그리고 Y 그리고 Z라는 축 세 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 퍼스펙티브는 투식 원근법이 적용되어 있는 애니까 무조건 당연히 축이 세 개가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탑뷰로 갑니다. 탑뷰에서 봤을 때는 축이 몇 개가 보여요? X하고 Y 두 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X, Y, Z로 되어 있는 거 위에서 아래로 봤는데 당연히 X하고 Y 두 개밖에 안 보이겠죠. 평면상에서. 왜? Z축은 화면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X, Y 두 개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맞겠죠? 자, 탑뷰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프론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론트를 여기가 프론트죠. 여기가 프론트. 프론트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화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X하고 Z가 있어야 합니다. X하고 Z. 자, 프론트에서 봤을 때. 근데 프론트로 넘어가서 보니까 뭐가 나와요? X하고 Y가 나옵니다. 이상하네. X하고 Z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한번 레프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라이트고 여기가 레프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레프트 쪽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축의 종류는 뭐예요?
이거는 지금 뭔가 지금 순서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Y하고 Z가 보여야지 맞습니다. Y하고 Z가 레프트에서 봤을 때. 자, 근데 레프트에서 정작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은 뭐가 보이나요? 또 X하고 Y가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자면 퍼스펙티브에서는 X, Y, Z로 다 나오는 것들이 탑, 레프트, 그리고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X, Y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웃겼던 거는 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프론트하고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X, Y가 그냥 나와버렸죠. 이거는 뭐냐면 이 뷰라는 축이 X, Y, Z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지 않고 그냥 평면상에서 봤을 때는 X, Y로 그냥 간소화시켜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X, Y 이거를 이제 평면상에서 봤을 때 X축, Y축, Z축 어디로 가야지 이거를 어쩔 때는 Z축, 어쩔 때는 Y축, 어쩔 때는 X축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X, Y로 그냥 통일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축이 잘못 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게 뷰축이에요. 축을 간소화시켜 버린 거죠. X, Y로. 그래서 뭐 딱히 헷갈릴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마야라는 프로그램을 배우신 분들은 이 축이 절대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까 레프트에서는 당연히 YZ가 보여야 하고 프론트에서는 당연히 XZ가 보여야 하고 이런 것들이 마야에선 적용이 되어 있는데 맥스에서는 그거를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 혼동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여기에도 월드라는 축이 있거든요. 자,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제일 많이 쓴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던 뷰 축이죠. 자, 요번에는 월드. 자, 월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프론트로 갔을 때 이제 XZ가 보이고 레프트로 갔을 때 이제 YZ가 보이는 거예요. 탑뷰로 갔을 때 이제 XY. 이게 원래 보이는 뷰가 맞죠. 근데 우리는 굳이 이걸 안 쓰고 그냥 어차피 이동하는 방향 알고 있으니까 뷰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 로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제가 좀 있어요. 자, 제가 탑뷰에서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원을 하나 그려놓고 라인으로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그렸어요. 뭐 대충 뭐 시계를 만든다 치면은 얘는 이제 이 점을 잡고 움직일 때 지금 기즈모가 그 오브젝트의 방향을 딱 정확하게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이나 이렇게 연장하는 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얘가 막 이제 돌아갑니다. 시계가 축을 잠깐만 이동을 시키도록 할게요. 얘가 막 이렇게 돌아가요. 사선으로. 아까 직선일 때는 그래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장하기 쉬웠는데 이제 사선이 돼버리니까 얘네들이 연장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이 방향으로. 지금 보면 제가 임의대로 잡고 이렇게 이동을 시켰을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축이 고정이 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이 로컬입니다. 로컬을 쓰시게 되면은 그 오브젝트의 방향대로 축이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연장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축의 기능하고 기능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활용 방법에 대한 것들은 예제를 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이런 거예요. 로컬은 그래서 오브젝트의 방향에 맞춰서 축이 변하는 그런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뷰, 월드, 로컬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번에는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피봇 센터라는 애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use pivot point center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피봇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즈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즈모랑 쓰임새가 거의 뭐 똑같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뭐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구를 몇 가지를 좀 그려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복사를 좀 했죠.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복사를 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보통 지금 이 피벗 포인트 센터가 첫 번째로 되어 있는데 아마 두 번째로 좀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 첫 번째로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뭐냐면은 쭉 다 선택을 했을 때 지금 바뀌어 버렸죠. 선택하는 순간 이게 두 번째로 바뀌었는데 자, 첫 번째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각각의 축입니다. 각각의 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를 다 잡더라도 얘네들 축이 다 각각 이렇게 다 생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명이라고 쳐요. 그리고 얘네들의 사이즈를 각각 다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이라는 애를 눌렀죠. 근데 이게 설정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 전체의 가운데로 옵니다. 축이. 그래서 이거를 꾹 드래그해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위치하고 크기가 다 바뀌어 버리죠. 조명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수정하기가 편할 텐데 그래서 나온 게 이 첫 번째 축입니다. 얘가 각각의 축이에요. 각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시더라도 축은 각각 하나의 오브젝트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줄이시게 되면은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게 피봇 포인트 센터 첫 번째 기능이에요. 각각의 축. 그래서 활용 방법은 오브젝트 전체를 다 배치해 놓고 이제 뭐 사이즈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위치는 변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각각의 축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우리 중심축이에요. 중심축. 그래서 뭐냐면 그냥 오브젝트만 선택하면 당연히 여기 중심에 잡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얘까지 잡게 되면은 여기 가운데 중심으로 오는 게 보이시죠? 추가 선택은 컨트롤이죠. 그리고 빼기 선택은 Alt 키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잡고 여기 잡으면은 이렇게 중심축이 나오죠. 전부 다 잡으면은 이 12개의 중심축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중심축이에요. 중심의 축. 오브젝트를 선택한 몇 개를 선택하든 상관없이 그 해당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에 축이 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능. 자, 세 번째 기능은 조금 골 때리는 기능이긴 한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시는 이래요. 제가 오브젝트를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를 줄여 놓고 지우도록 할게요. 중심. 이 오브젝트가 이 오브젝트에 빙글빙글빙글 돌 수 있도록 뭐 그런 행성 모양 같은 거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가 얘를 기준으로 돌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축이 요로 가가지고 우린 로테이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돌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정을 지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내가 뭘 돌릴 건지 선택을 합니다. 얘죠?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돌려야 되는 거 툴을 뭘 써야 될까요? 당연히 로테이트겠죠. 로테이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남의 축. 세 번째 기능은 남의 축입니다. 남의 축이죠. 그러니까 내 축을 남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보낸 그 축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는 소리죠. 세 번째 남의 축 이렇게 눌러주시고 남의 축을 누른 다음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픽입니다. 픽. 픽을 눌러주셔서 여기다가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픽.
자, 얘가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 과정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오브젝트 선택하고 그 다음에 툴 바꿔주고 그 다음에 남의 축으로 바꿔준 다음에 여기서 픽을 눌러서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 축이 여기로 가 있어요. 여기로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Shift 눌러가지고 꾹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돼요. 이게 Shift 누른 상태에서 꾹 드래그 툴을 꾹 드래그 하시면은 복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개수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남의 축 한번 해보셔야겠죠. 과정이 좀 있으니까 이거는 기억하셨다가 한번 이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작업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를 기준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얘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또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또 복사가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봇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냅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기능 중 하나죠. 캐드에서도 스냅이 있다면, 혹 스케치업에서 스냅이 있다면, 맥스에선 고차원적인 스냅이 있습니다. 캐드는 뭐 2차원 평면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스냅도 2차원으로 계산되어지는 그런 스냅밖에 없는데,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찍히죠. 여러분들이 스냅을 설정하든 안 하든 그냥 찍힙니다. 편의상으로. 근데 맥스는 여러분들이 차원부터 해서 스냅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어려운데 이거를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스냅을 쓰기 위해선 우리가 박스 하나를 좀 그려보고 변형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일단 아직 설명드린 부분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박스를 꺾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꺾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스냅을 이용해서 한 사각형을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입체 오브젝트의 2차원 도형을 한번 그려볼 건데 일단은 설정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네 가지 화면으로 한번 보고 할게요. 자, 스냅 토글이라고 되어 있는 얘 단축키가 S입니다. S를 눌러주시면 이제 스냅이 활성화됐다가 비활성화됐다가 이렇게 될 건데 얘 이제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시게 되면 그리드 앤 스냅 세팅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캐드 시간에도 뭐 말씀드리긴 하지만 스냅은 많이 켜져 있을수록 제약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많이 켜져 있다고 해서 작업하기가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3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변수들이 당연히 2차원보다는 3차원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이 스냅 자체도 많이 켜져 있으면 얘들은 작업하기가 2차원보다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버텍스만 켜주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는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혹은 그리드 포인트까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만 하셔도 여러분들 오브젝트 그리시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보통 버텍스만 켜고 작업을 합니다. 그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일단 버텍스가 잡히는 부분은 다 잡아주고 우리가 그 외에는 딱히 그렇게 많이 필요는 하지는 않습니다. 미드 포인트나 엔드 포인트나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한 점을 잡거나 이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써주는 거고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만 키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많은 분들이 좀 무의식적으로 스냅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뭐 어디 임의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오브젝트를 그리거나 하시는데 절대 그러지는 마세요. 내가 특정한 점을 찍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혹은 특정한 위치를 이동을 시켜야 된다. 그럴 때 빼고는 스냅은 절대 켜주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으면은 우린 당연히 자연스레 시간을 잃게 되겠죠. 자, 그래서 버텍스 켜주시고 미드 포인트 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스냅은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 옵션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맥스를 설치하고 처음 켰을 때 하고 뭔가 내가 작업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설정대로 안 나오는 것 같다 하면은 꼭 봐주셔야 합니다. 여기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커는 여러분들이 S를 누르고 이제 오브젝트 주변을 왔다 갔다 거리시면 노란색 십자가가 하나 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마커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사이즈가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 마커의 사이즈니까 십자가 사이즈 크게 하고 싶으면 올리시면 되고 작게 하고 싶으면 내리시면 됩니다. 저는 한 40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스냅 프리뷰 레디우스하고 스냅 레디우스 요거는 사실 뭐 그냥 비슷한 의미라서 뭐 구분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마우스를 딱 정확한 지점에 갖다 대기 전에 스냅이 뜨고 그리고 우리가 얘를 끌어다가 다른 지점으로 이렇게 옮겼을 때도 그 지점까지 가지 않더라도 스냅이 찍혀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냥 그 이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를 사실 모르고 쓰셔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앵글은 제가 설명드렸죠. 앵글 스냅, 로테이트 할 땐 꼭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퍼센트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스냅 투 프로즌 오브젝트하고 Enable Axis Constraint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은 요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반대로. 디스플레이 러버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S를 누르고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쭉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러면 고무줄 같은 거 나옵니다. 그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상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냅 투 프로즌 오브젝트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맥스 안에서 뭐 도면을 갖고 그리거나 아니면 그 외에 작업을 하실 때 좀 필요한데 도면을 예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도면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위에다가 만약에 벽체를 올려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오브젝트 같은 부분을 얼려놔야 돼요. 왜?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도면을 얼려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도면이 있나 모르겠네. 도면이 일단은 이론만 설명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아이소메트릭이나 이거 작업할 때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도면 위에다가 그려야 되는데 이 도면이 움직이거나 다른 데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프리즈라는 기능을 씁니다. 프리즈가 뭐 거의 락이라는 기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잠금. 그럼 얘들은 이제 움직이지가 않는데 그때 이제 거기 위에다가 오브젝트를 그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 도면에다가 그려야 되기 때문에 도면에 스냅이 잡혀야겠죠. 그래서 이 스냅 투 프로즌 오브젝트 얘를 켜주셔야지 여러분들이 S를 누르고 거기 위에다가 벽체하고 뭐 여러 가지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체크 꼭 해주시고 Enable Axis Constraints 같은 경우에는 얘가 체크가 안 돼 있으면 그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S를 누르시게 되면 이 축에 대한 제한이 풀려버립니다. 제한이 풀린다는 소리는 뭐냐? X는 X로, Y는 Y로, Z는 Z로 갈 수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푼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S를 눌러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X축으로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를 꾹 누르고 클릭을 해도 스냅이 켜져 있고 그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계속 엉뚱한 데로 갑니다. 제한이 풀려버렸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Enable Axis Constraint가 풀려버리면 X축, Y축, Z축으로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스냅의 설정은
맞춰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딱 기억해 주시고, 이거는 항상 맥스그 처음에 깔고 시작했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설정대로 작업이 안 될 때, 그때 설정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2차원, 2.5차원, 3차원 스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왜 지웠지 제가? 잠시만요. 이거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쉐입 들어가서 사각형으로 한번 무언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스냅은 켜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2차원 스냅이에요. 2차원 스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식되는 부분, 그려지는 곳. 그래서 2차원, 2.5차원, 3차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2차원은 인식되는 곳은 바닥입니다. 그리고 그려지는 곳도 바닥이에요. 두 개 다 바닥입니다. 왜? 얘는 인식할 수 있는 축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삐뚤게 놨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스냅을 잡아서 오브젝트를 그려야 돼요. 지금 보게 되면은 위쪽에 붕 떠 있는 부분이 얘하고 얘죠.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이 이 선하고 이 선입니다. 여기서는 공간감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만 잡히고 위에 있는 부분은 잡히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한번 마우스 갖다 대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잡히죠? 여기 잡히고 여기 잡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갖다 대고 꾹 들어가시면 바닥밖에 안 돼요. 어차피 인식하는 것도 바닥밖에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인식되어지는 곳 바닥, 그려지는 곳 바닥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5차원이에요. 자, 2.5차원은 3차원에 가기 전이죠, 거의. 그래서 그려지는 곳, 인식하는 곳, 인식하는 곳은 높이하고 바닥 둘 다 인식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공중에 붕 떠 있는 거, 바닥에 붙어 있는 거 전부 다 인식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갖다 대시면 붕 떠 있는 부분도 인식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려지는 곳이 바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오브젝트를 탑뷰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 벽체나 이런 거 그릴 때 대부분이 2.5차원을 많이 써요. 2.5차원 진짜 많이 쓰고 2차원 같은 경우에는 활용 범위가 좀 작기 때문에 또 특수한 경우 아니면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5차원 인식하는 부분 높이하고 바닥 두 개 인식 다 하고 근데 그려지는 곳은 바닥이에요.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3차원은 뭐냐면 당연히 3차원이니까 높이하고 바닥 전부 다 인식을 하겠죠. 자, 근데 그려지는 곳이 두 개 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탑뷰에서 봤을 때 제일 앞에 있는 인식되는 점, 걔를 그리기 위해서는 3차원 스냅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찍히는 부분 스냅에 오브젝트를 그릴 수가 있어요. 3차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정리해 드리자면 인식하는 곳은 높이하고 바닥 전부 다. 그려지는 것도 높이하고 바닥 전부 다입니다. 3차원은.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해요. 탑뷰에서 봤을 때 가장 딱 잡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치는 다 그려줍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뭔가 높이하고 뭐 바닥 인식하는 부분 막 이렇게 나누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제일 앞에서 잡히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뷰 방향에서 가장 먼저 잡히는 위치에 그려줍니다. 이 스냅은.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드리자면 2차원은 인식되는 곳 바닥, 그려지는 곳 바닥. 그래서 그렇게 제약이 많기 때문에 쓰여지는 부분은 많이 없고 2.5차원은 그려지는 곳 인식하는 곳이 높이하고 바닥이죠. 그리고 그려지는 곳은 바닥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2.5차원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3차원 같은 경우에는 인식하는 곳, 그려지는 곳 전부 다 높이 바닥 다 그려지고 인식하고 다 한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가장 쉽게 알기 위해서는 탑뷰, 프론트, 레프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뷰에서 가장 먼저 잡히는 그 위치를 그려주게 해주는 스냅입니다.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그 위치를 잡아서 그려주는 스냅이에요. 가장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는 뷰의 가장 앞에 있는 위치를 잡아서 그려주는 스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스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원, 2.5차원, 3차원에 대한 내용들 꼭 숙지를 해주시고 이게 왜냐면 오브젝트를 그릴 때 바꿔가면서 이게 많이 활용들이 돼요. 일단 제가 활용적인 측면은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일단 기능부터 머릿속에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기본기 파트는 아마 여기서 끝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좀 중요한 것들은 제가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도 연습 복습 많이 해주셔야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